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은하 교수입니다. 사회복지 전공, 사회복지학과를 소개하고 이후에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어떠한 활동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취업과 연계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요. 인간 중심의 철학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학과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연구하고 또 인간다운 삶,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년별로 여러분들이 수강해야 될 과목인데요. 학년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1학년 과목에서는 개론과 또 우리 생애주기별 인간에 대한 특성과 이 인간이 또 사회화의 체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2학년에 가게 되면 사회복지 정책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개입하는 이론과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이룰 수 있는 사회복지 조사론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론을 여러분들이 2학년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3학년으로 가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론,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분야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장애인복지론이라든지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또 청소년복지론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비스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1년의 과정을 모두 함께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3학년에서 배웁니다. 또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시민들까지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행해지게 만드는 게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연결고리로 매개체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론도 우리가 3학년에서 배우게 되고요. 3학년과 4학년 특징 중에 하나 찾으셨나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즉 3학년부터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여러분들은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4학년에서는 의료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 지도감독론, 특히 사회복지 슈퍼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학년까지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게 된다. 볼 수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교과목 가운데 제가 밑줄을 치고 좀 굵게 나온 과목들이 있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정책론, 또 사회복지 실천론,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 조사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사회복지 행정론 이것은 모두 8개 우리 1급 사회복지 시험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졸업에 관련된 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요건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사회복지 현장은 전달 체계에 따라서 공공 분야와 또 민간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 분야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이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용이 되어서 공적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진로를 가질 수 있고요. 또는 건강보호공단이라든지 장애인 고용공단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인사채용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에 따라서 응시한 후에 합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또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계나 또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복지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거나 사회조사를 하거나 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기관에서 여러분들 근무하면서 연구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회복지사, 군의료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민간 분야에서의 사회복지사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분야는 특히 사회복지 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운영 또는 직영하는 경우로 크게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라고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일정한 운영시간 후에 이용자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형태라면 생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24시간 상주하며 지내는 유형을 말합니다. 크게 대상층을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 이용시설로는요.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집 왠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며 동일하게 사회복지 경력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또 아동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청소년들로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은 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다며 훨씬 더 채용에 유리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 또 학교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활시설로는 아동 일시보호시설, 또 아동 양육시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육원,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잠시 가정에 분리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한 쉼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또 장애인분들이 낮에 잠시나마 소일거리를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고요. 또 장애인 생활시설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채용을 또는 입사를 할 수 있죠.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지역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용시설이죠.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요즘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 간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지나가는 차량에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라며, 생활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로시설, 즉 양로원,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 24시간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전적으로 하는 곳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관, 흔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마도 우리 학우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멀지 않은 곳에 땡땡땡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설립되어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을 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근로 능력이 있지만 취업 관련한 기술이나 또는 지식이 부족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취업하여 사회복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신건강 질환 대상을 위한 정신요양원, 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있고요. 이러한 시설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내 환자의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이나 예방을 위해서 의료사회복지사로도 병원 내에 병원 시설에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각종 비영리 단체인 NGO를 비롯한 국외 지원기관, 우리가 아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또 사회적 기업 등이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기업의
어떠한 복지재단들이 있습니다. 즉 사회공헌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곳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또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소개와 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활동 분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집중해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